사천의 작은 마을 용담리는 아름답고 고요한 곳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다. 이 마을 중앙에 자리 잡은 우물, 백년 우물이라고 불리는 이 우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백년 우물은 백년마다 마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신비의 우물로 여겨졌다. 이 우물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몇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왔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우물은 처음에는 단지 평범한 우물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날은 정확히 100년 전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다. 마을 사람들은 갈증을 달래기 위해 우물을 찾았지만 날씨가 너무나 뜨거워서 우물에 물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물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생활도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때 용담리의 한 노인이 꿈에서 신비로운 목소리를 들었다. 이 우물에 물이 마르려 하니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물을 더욱 소중히 여겨라. 백년 우물은 이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줄 것이다. 노인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믿고 우물을 더욱 아끼고 존경했다. 시간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우물의 물은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우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우물 옆나무들이 더욱 잘 자라기 시작했고 농작물도 풍성하게 열렸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우물이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특별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이후 백년 우물에 대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전설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고 우물을 돌보는 전통은 이어져 내려왔다. 100년마다 한 번 마을 사람들은 우물 주변에 모여 조상을 기리며 우물을 돌보는 날을 정해 축제를 벌였다. 그날에는 멀리 떨어져 나간 옛 마을 주민들도 찾아와 함께 우물의 안녕을 기원했고 그 덕분에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고 돕는 마음을 되새겼다. 오늘날에도 용담리 사람들은 우물을 돌보며 늘 조상과 전설을 기억한다. 백년 우물은 그저 물을 공급하는 우물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지켜나가는 상징적인 유적지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배우며 그들만의 신앙으로 끈끈한 유대를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 중부에 위치한 상주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은 푸른 산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의 은혜를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주 사람들은 그 풍요로움이 단순히 자연의 선물만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고 돌보는 묘신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묘신은 상주의 특정한 산에 있는 오래된 묘에 깃든 신령으로 지역 주민들은 이 신령을 매우 경외하며 받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묘신이 사악한 영혼과 재난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고 매년 정월이 되면 묘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상주에는 한 가난한 농부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철이었고 그는 가족과 함께 작은 농가에서 조촐한 삶을 꾸려갔습니다. 그러나 몇 년째 가뭄이 들고 흉년이 거듭되자 기철의 농작물은 말라 죽게 일쑤였고 가족들은 점점 궁핍해졌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던 어느 날 기철은 마을 원로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로는 그에게 묘신께 기도를 드려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기철은 이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묘신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묘신께 기도를 드렸고 무언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철의 밭은 촉촉히 젖어들었고 죽어가던 작물들이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묘신의 가호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후로도 기철은 꾸준히 묘신 의묘를 찾아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상주 사람들은 마을의 평화와 번영은 묘신 덕분이라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묘신의 덕에 힘입어 상주가 다시 번성하리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상주의 묘신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이후에도 전해 내려왔고 묘신을 기리는 축제는 마을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난 현재에도 주민들은 묘신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삶을 되새기고 감사하며 상주에서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부안의 한 해안 마을에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해녀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용맹하고 지혜로웠던 해녀는 연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다. 연화는 탁월한 잠수 실력과 바닷속 생물들과 신비로운 교감을 나누는 능력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그녀의 명성은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바다에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러 오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대의 바다를 떠도는 해양의 정령이 불안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바닷가에 모여 이상한 현상의 원인을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 문제가 연화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녀를 불러 해양의 정령을 진정시킬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연화는 고민 끝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바닷가로 나가 정령에게 마음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시끄럽게 몰아쳤지만 연화는 무섭지 않았다. 그녀는 고요히 해안가에 앉아 해양의 정령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상냥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기도는 바다 깊은 곳에 닿았고 머지않아 정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령은 웅장한 목소리로 연화에게 다가와 자신이 혼란에 빠진 이유를 털어놓았다.
그 이유는 오래전 바다 깊은 곳에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지 못해 불안해졌기 때문이었다. 연화는 그 보물을 찾겠다고 약속하며 정령에게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연화는 매일같이 바닷속으로 잠수하여 보물을 찾아다녔다. 온갖 위험과 난관이 가득한 바다였지만 그녀는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이 되는 날, 그녀는 깊은 바다의 협곡에서 잃어버린 보물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반짝이는 진주와 황금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상자였다. 연화는 신중하게 그 상자를 바닷가로 가져와 정령에게 바쳤다. 태양의 정령은 감격하여 연화에게 고마움을 전하다가 그녀의 용감함과 선의에 감복하여 그녀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연화는 잠깐 고민하다가 마을을 영원히 풍요롭고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소원을 빌었다. 정령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며 바다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연화의 마을은 예전보다 더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연화를 마을의 영웅으로 존경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널리 전파하였다. 연화의 전설은 지금까지도 부안에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이야기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아득한 옛날 평화로운 한평 마을에 전설적인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이 소나무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고 하늘 높이 자라나 마치 군림하는 왕처럼 마을을 바라보았다. 이 소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그 기원은 태고적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마을을 수호하는 용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어느 밤 한평이 극심한 가뭄으로 갈라지던 시절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물이 부족했고 농작물은 타들어가며 삶의 기반을 흔들었다. 걱정과 두려움이 마을을 뒤덮던 그때 한 노인이 소나무 아래에 서서 나무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위대한 나무시여,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당신의 힘으로 이 마을에 비를 내려주소서. 노인의 간절함은 하늘을 울렸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소나무에게 기도를 올렸다. 영험한 소나무는 그들의 염원을 받아들이고 뿌리를 통해 마을의 아픔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소나무의 꿈에 오래전 맺은 약속이 떠올랐다. 바로 이 소나무가 아직 어린 묘목이었을 때 마을을 지켜주는 하늘을 나는 용과 맺은 약속이었다. 가뭄이나 재난이 마을을 덮칠 때 그들을 구제해달라는 것이었다. 소나무는 하늘로 자신의 오래된 친구인 용에게 기도의 메시지를 보냈다.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용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약속대로 하늘을 검게 덮을 구름을 몰고 왔다. 이윽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물을 맞았고 말라있던 땅은 다시 생명을 되찾았다. 이후로도 한평 마을 사람들은 이 위대한 소나무와 용의 존재를 기리며 감사 의례를 잊지 않았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 아래에 모여 용이 약속을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의 춤을 춘다. 그래서 한평 사람들은 결코 마을을 떠나지 않고 소나무와 용의 축복 아래 가뭄과 시련을 극복하며 삶을 이어왔다. 시간이 흘러 반세기가 흘렀으나 이 마을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 위대한 소나무가 서 있다. 사람들은 소나무를 바라보며 매일을 시작하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한평을 수호하는 신성한 유산으로 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용과 나무의 우정을 기리며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약속의 가치라는 것을 배웠다. 다섯 번째 이야기, 아득한 세월. 경상북도 문경의 깊은 산속에는 용추사라는 작은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 사찰은 수백 년 된 고목들과 맑은 계곡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안개가 깔린 이른 아침이면 마치 신비한 세계의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용추사의 수호신 용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뛰어난 승려가 한반도 남쪽의 방방곡곡을 여행하던 중 문경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승려는 고지곳에 머물며 사찰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찰의 이름을 용이 품었던 수정처럼 맑은 물 즉 용추라 하였고 여기에서 수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심각한 가뭄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고통받았고 승려는 마을 사람들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매일 용추사 앞의 계곡에서 기도와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말하길, 내가 이 산의 주인이자 이 계곡을 지켜온 용왕이라 하느니라. 이 마을에 물이 부족하니 내가 너의 진심을 알게 되면 물을 내려주리라. 다음 날 아침 승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매일같 기청아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계곡의 물이 갑자기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은 온 마을로 흘러들어가 가뭄을 해소시켰고 마을 사람들은 큰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용추사를 마을의 성지로 여기며 매년 그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사찰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바치고 용왕에게 제를 지내며 산과 계곡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신령들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용추사는 문경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용왕에 대한 신앙 이대대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용추사의 정화수에는 용왕의 영혼이 머물러 있다는 믿음이 있어 이곳을 찾는 이들은 맑은 물을 마시며 용왕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문경의 사람들은 영추사와 그 수호 신용화을 통해 따뜻한 연결고리를 만들어갔고 신앙을 바탕으로 한 마을의 역사는 오랜 시간 동안 깊고도 단단하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